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축인 이동성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인은 신체 활동을 꺼릴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한 번에 10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거를 일주일에 5번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2008년도에는 50%, 그리고 그마저도 2020년도에는 37%로 줄였대요. 우리가 30분 정도 걸으면 일반적인 속도로 4.5km를 걷는데요. 이 정도를 걸으면 200kcal 정도를 소모합니다. 이 정도가 얼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 한 공기가 300kcal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걸어서는 사실 밥 한 공기도 태워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 구석기 시대, 우리가 수렵채취 사회 시절에는 인간은 평균의 하루에 평균적으로 10에서 20km를 걷거나 뛰었대요. 이 말은 70kg 성인 남자의 기준으로는 900에서 1800칼로리를 소모를 했다는 뜻이고, 결국 비교를 해보면 요즘 사람들에 비해서 4배에서 6배 정도에 달하는 신체 활동을 매일매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차이가 우리가 이제 이런 내재 역량이 떨어지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사실 그 뜻은 왜냐면 우리가 신체 활동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는 수천 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진화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유전자 자체는 이전에 이런 수렵 채취 사회에 신체 활동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신체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보면 기본적인 원칙은 운동과 이동을 동일시 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몸은 우리가 1km를 걷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좀 빨리 걸으면 7에서 8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서울 시내 어디 웬만한 데를 가면 사실 2km 이내거든요. 그러면 버스나 차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걷는 게 더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차나 버스보다는 이제 이렇게 도보를 이용해서 걸으시고, 낮은 층수로 가실 때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생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400에서 500칼로리는 더 소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제외하면 거의 운동을 하시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가 신체 기능을 보존하기 제일 좋고 쉬운 방법이 운동인데, 이렇게 다른 약물이나 주사나 그런 수술이 아닌 운동도 명백한 치료임을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여러 과들에서 우리가 약물 처방전을 써주듯이 운동도 처방전을 내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수가도 받고 환자분들이 그에 맞춰서 운동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냐 보면 아래 4가지를 좀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일 모든 분들에게 익숙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좋게 하는 운동이고 지구력을 높이는 운동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책이 우리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신체활동 지침을 이렇게 몇십 년마다 펴내는데요. 이 책 기준에 따르면 현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산소 운동이 일주일에 중강도 기준으로 150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에 5번, 30분을 내가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지는 일주일에 3번 50분을 걷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 중강도가 뭐냐? 사실 중강도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데, 제일 쉬운 기준은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찬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로는 느린 수영, 빨리 걷기, 복식 테니스, 땀 흘리는 요가 등이 있고요. 이 동일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좀 강도를 높여서 고강도 기준으로 시간의 반을 하신 거예요. 75분. 예시는 달리기나 빠른 수영, 단식 테니스, 줄넘기,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성이 사실 많이
강조가 안 되어 있어요. 매체들에서는 뭐 맨발 걷기나 요새 조깅 등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할 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사실 근육통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좀 지루하고 아프니까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70세 이상의 30에서 50세 사이에 근육 운동을 했던 분들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70세 이상은 그마저도 15%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 분들을 보시면 표준 체중 안에 있더라도 체지방률은 현저하게 높고 골격근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래는 인바디라는 체성분 분석 검사 결과고 요새는 헬스장에서도 많이 해주는데요. 이제 사실 제일 이상적인 쪽은 이 오른쪽의 형태입니다. 이 순서대로 체중, 골격근, 체지방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제일 이상적인 거는 골격근량 자체가 내 체중이나 체지방에 비해서 더 많은 이런 D자 형태를 보이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실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해보면 대부분은 요래요. 이 골격근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C자 형태를 보이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의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관절 통증이 좋아지고요. 골다공증이나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근력 운동만 함으로써도 실제 체지방이 내려갑니다. 또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인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몸의 기관들에 가서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런 뇌에 가서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도 있고요. 췌장이나 장에서 어떤 그런 인자를 분비하게 해서 당 조절도 실제로 잘 되고요. 혈압도 잘 조절이 되고 면역 기능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하실 때 사실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나도 좀 근력을 키워봐야지 근육 운동을 해야지 시작을 하시는데 요 한 2, 3주 내에 포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초기에는 근력 운동을 해도 내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초기에는 신경과 근육 사이의 접합부가 활성화되면서 근육의 크기 변화는 없지만 효율성을 늘려요. 그러면 내가 몸으로 느끼거나 이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 이거 뭐 해도 별 효과도 없고 그냥 아프기만 한데 그럼 나 이제 안 할래 이러고 이제 때려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을 정도가 되려면 6에서 7주 이상은 해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육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좀 버티고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3개월 정도만 지나도 내 몸에 이제 눈에 띄게 자세나 체형이나 체성분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엔 이제 유연성과 균형 협응 운동인데 사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체형이나 자세나 불균형 정도가 달라서 표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 지침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권고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허리나 뒤터벅지를 포함한 주요 근육 쪽을 스트레칭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요. 균형 운동은 나이 드셔서 낙상 방지에 필수적인 운동인데 사실 이거는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의자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광고는 아닌데요. 좀 유튜브에 김태균 교수 TV 채널에 이런 이제 균형 운동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균형 운동을 생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체 기능을 또 보존하는 방법이 이제 바른 자세를 지키는 건데 실제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핸드폰, PC를 많이 쓰게 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2019년도에 영국의 한 행동 미래학자가 20년 뒤에 사무직 종사자들의 모습을 이제 예측해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사실 저도 좀 이게 있기는 한데 우리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니까 목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het빛을 못 보니까 피부도 창백하고 눈도 충혈돼 있고 앉아 있으니까 다리랑 발목이 퉁퉁 붓고 실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법은 내가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이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 사실 굉장히 근력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뒷받쳐 줄 수 있게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하면서 수축된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급성적으로 아플 때는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사나 마사지, 진통제 같은 수동적인 방안에 좀 의존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